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만관유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현웅 아나운서와 만관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만관유 백기든 카카오 소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최근 카카오가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는데 카카오가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던 사업만 보면 뭐 대리운전, 미용실, 네일샵, 골프 연습장, 꽃배달, 퀵서비스 굉장히 여러 군데였습니다. 네, 사용자들의 뭐 편의성이 올라간다라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25%에 달해서 이것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앞서 백기를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약간 골목 상권이긴 해요. 여기서 빠지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부 서비스 이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꽃배달이라던가 간식 배달 서비스가 좀 대표적인데요. 네, 이와 함께 또 카카오 택시 등에 부과되던 수수료도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웃돈을 얹어주면 더 빨리 택시에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 폐지하기로 했고요. 또 택시 기사들에게 월 멤버십 가격을 받고 배차에 혜택을 주던 서비스 가격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카카오는 향후 5년 동안 상생기금 3천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카카오가 여러 좀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카카오의 2대 주주이자 김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죠. K큐브 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K큐브 홀딩스 보면 임직원의 김 의장의 배우자라던가 두 자녀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네. 뭐 월급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족 경영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그러자 앞으로 일선에서 가족들이 물러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좀 최신 플랫폼 기업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기존 기업 같은 행태인데 이런 의지를 표명하면 좀 카카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시장에서의 평가가 달라질까요? 일단 뭐 그런 거는 아마 주가로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 주가가 지난 6월 24일에 17만 3천 원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좀 오르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 이 최근의 논란으로 인해서 12만 4천 원까지 어제 종가입니다. 네. 떨어진 상태인데 어제 장에서는 이제 12만 원 선도 깨지면서 11만 원대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제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회복 마감했는데 뭐 당장은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계획대로 지금 발표한 대로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차질이 또 빚어진다면 다시 한번 충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상생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생산 차량 공개입니다. 아, 네, 광주형 일자리로 사실 더 유명한데. 맞습니다. 네.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광주형 일자리라고 불리고요. 2019년에 신설된 회사입니다. 네. 현대차가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참여해서 차량 개발과 판매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경영 SUV 차량이 공개가 됐고 네. 오늘 본격 출시됩니다. 뭐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이거 좀 이름이 좀 글로벌 자동차 회사랑 비슷하긴 한데 네, 그렇죠.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이 가격에 대한 또 비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더 쌀 줄 알았는데 이런 그렇죠. 비판이죠. 왜냐하면 이 GGM이 불필요한 인건비를 좀 줄여서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 모두를 잡겠다라고 이 공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쨌든 간 일단 많은 관심을 모으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판매 방식도 이례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주로 택했습니다. 네. 이 역시도 뭐 인건비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클릭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자동차 사전 예약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만큼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구매한 차량은 퇴임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또 이야기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우루과이의 대통령께서 아주 작은 차를 퇴임 후에 타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한국 집값 상승률이 낮다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어느 우리나라 얘기 맞나요? 예, 집값이 그렇습니다. 낮다는 얘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펴낸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 네. 예, 이 집값 상승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뭐 주식이나 자원, 선물처럼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주택의 금융화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위권에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말은 뭐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관련 자료들이요. 이 통계라는 게 사실 어떤 자료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납득을 하는 국민들이 좀 많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네. 현재 왜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 부동산 공약에 굉장히 또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다른 나라들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다고 괜찮다고 위안 삼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예, 사실은 뭐 집값의 상승폭은 다른 자료를 보면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반응들을 내놓는 것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책 출간으로 다시 조명을 받긴 했는데 이 분의 입장이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네. 예전 인터뷰를 보더라도요. 뭐 2019년에도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네, 이런 발표를 소개하는 기사들의 또 댓글들 심상치 않게 달렸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일부는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일부는 분노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적절하게 했어야 하지 않냐 이런 비판의 댓글도 있었고요. 네. 뭐 반성을 모른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네, 국민들이 좀 집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또 여전히 떠오릅니다. 마지막 만관유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마지막은 초등학생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한 의원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저도 초등생 자녀가 있는데 네. 좀 아직은 백신 안 맞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웬 소린가요? 예, 오접종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군요. 전북 전주에서 지난 1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초등학생이 눈 다래끼 치료를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았는데 네.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 겁니다. 아이고 괜찮을까 일단 걱정이 되고요. 오접종 사례가 이건 말고도 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초등학생 사례가 한 건 더 있었고요. 네. 이번에 일어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의 해명도 사실 조금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해당 초등학생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백신 접종 예약자 다른 분 19세 예약자로 착각을 하고 주사를 놓았다는 겁니다. 아니 덩치라는 것도 좀 황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 다 확인해서 또 백신 종류까지도 확인을 해서 요즘에는 놓게 돼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좀 많이 지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실수가 일어나선 안 되겠죠. 네. 뭐 일단 다행이라면 의료진이 오접종 사실을 늦지 않게 깨닫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해당 학생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상 없이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물론 또 의료진 분들 정말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니 더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성년자 접종 우리나라도 검토하고 있죠. 예, 관련 자료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 4분기부터 이제 만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권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강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